사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시장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만 해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서비스가 되고 있듯이 다른 OTT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K 컨텐츠가 워낙에 잘 팔리고 있어서 좀 우영우도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호평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K 컨텐츠를 활용한 해외 유저 유입은 지금 굉장히 큰 찬스죠. 그 맥락에서 기존의 커머스, 이커머스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신규 거래 금액이 필요한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쿠팡이겠죠. 네이버랑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가는 겁니다. 너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려면 쿠팡 플레이로 봐야 할 텐데 이거 보려면은 쿠팡을 구독해야 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잠재적인 어떤 소비자들이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쿠팡을 구독하게 되고 구독한 김에 얘네 배송이 빠르다는 서비스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본업인 커머스의 확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네이버도 지금 마찬가지 될 겁니다. 네이버도 지금 해외 쪽에서 거래 금액을 모색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가 될 텐데 이쪽을 위해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걸로 보여요. 즉 말씀하신 대로 이 컨텐츠 투자에 대해서 투자 경쟁 나올 겁니다. 근데 본업인 이커머스에서 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쿠팡이 그거를 또 무리하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적자 사이클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업 적자 말고 평균 자체가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 3분기, 4분기 지나면서는 흑자 기조가 완연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쿠팡이 고정비를 커버를 할 만큼의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물류센터를 공격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고정비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 국면에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국면인지라 어떤 마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저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잦아드는 구간이어서 OTT에 대한 투자가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러운 국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 가더라도 지금 이쪽은 장기적으로 국내 넘어서 해외 쪽에서의 거래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반드시 좀 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금 뭐 네이버도 뭐 웹툰을 필두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IP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국 카카오랑 네이버 중에서 누가 디즈니를 이제 태핑해서 자사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 싸움을 아마 번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금 이제는 국내에 있는 유통 기업들, 정확히는 이제 커머스라 표현하겠습니다. 커머스 기업들과는 이미 좀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사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이 올해 엔데믹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팡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 1분기 계기로 네이버 누르고 1등의 가장 큰 거래액이 발생한 이커머스 기업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과감하게 또 구독률을 올렸죠. 구독률을 올렸으면은 나는 한 달에 쿠팡에서 한 번밖에 소비를 안 하니까 쿠팡 이제 구독 끊어야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900만의 구독자가 안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동시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선행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6월 달부터 요금 올리겠다라고 말해놓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그때부터 예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구독 취소하려 했더니 이거 내가 예매하려면 혹은 경기 보려면은 쿠팡 다시 구독해야 되는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그 요금 인상 부분을 연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럼 베이스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900만 명한테 2,900원 걷다가 이제는 4,990원 걷으니까 당연히 베이스 이익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쿠팡 플레이의 여러 컨텐츠들 그것이 스포츠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혹은 예능 프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기존의 쿠팡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이 설득할 수 없었던 소비자를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포츠는 남성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쿠팡을 잘 안 씁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쓰죠. 근데 손흥민 때문에 쿠팡 구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랑 비교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준 이커머스가 쿠팡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이제 가구당 3인으로 가정해서 나누게 되면은 대략 한 1,700만 명 정도의 구독자 생기게 되면은 거의 전 국민이 구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쿠팡은 이미 900만 넘었고 이따금씩 아이폰이 신규 모델 출시하면은 거의 뭐 1,200만 명까지 구독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 새벽 배송으로 빠르게 핸드폰 받아보려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 뭐 국내에선 독보적인 이커머스가 아니겠냐. 이제 애초에 눈이 해외다.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중에서 쿠팡 제외하고 해외 쪽 거래 금액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네이버 정도가 유일한데 네이버가 요즘에 해외 쪽에서 약간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살짝 부진하면서 조금 부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쿠팡은 이미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과는 많이 좀 그런 레벨이 벌어졌고 유일하게 상장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커머스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큰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상장한 커머스 기업은 유일하게 쿠팡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 많은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지금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좀 격차를 많이 벌려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뭐 초격차 전략 하듯이 쿠팡도 지금 다른 커머스랑 다르게 초격차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쪽에서도 거래 금액이 이미 찍혔더라고요. 일본, 대만. 이미 이제는 쿠팡은 뭐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주 구닥다리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지금은 이제 해외 쪽에서 유의미한 모델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원년이 2022년이었고 내년부터는 수익성 올라오면서 거래 금액도 성장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해로 23년을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해외 쪽 거래 금액 성장하고 국내에서 이커머스 쪽에서 안정적인 이익 레벨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유일한 이커머스 업체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